안녕하세요. 의미와 재미가 있는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가장 핵심 정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명언을 한 과학자는 1번 에디슨, 2번 아인슈타인.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에디슨이죠. 근데 저도 과거에 이 명언은 잘 기억을 했는데 에디슨인지 아인슈타인인지 좀 헷갈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과학자가 한 30년 정도 차이로 살았고, 그리고 둘 다 유명했죠. 그런데 이거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99%의 노력을 하려면 S겠어요, 안 쓰겠어요? S겠죠. 그래서 에디슨 이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만큼 헷갈리는 사람이 또 있는데,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카네기는요,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우리가 보통 철강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데일 카네기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쓴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의 생물학적 연대는 한 5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거, 이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는 이성현 박사님도 종종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카네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했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성공의 법칙을 정확하게 아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백악관의 젊은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통해서 전 세계 한 500여 명의 유명 인사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게, 그 성공의 법칙에서 어떤 돈을 벌고 싶다면 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쓰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대가를 지불할 걸 쓰고, 그리고 돈을 내가 손에 넣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쓰고 일단 행동에 옮긴다. 그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일단 행동에 옮기고, 위의 내용을 글로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는다 하는 이 성공의 법칙도 다 이 나폴레온 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Think and Grow Rich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의 거의 시조격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이 앤드류 카네기가 다 후원해서 나폴레온 힐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바이블은 바로 우측에 데일 카네기가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 카네기, 헷갈리는 카네기들이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게 1936년이니까 거의 100년 되어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논픽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인간관계의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라는 게 관계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는 이 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노란색 버전의 책도 356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시간이 있어도 안 읽는 게 책인데, 물론 뭐 356페이지 이 책 여러 번 읽고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시간이 있어도 안 읽는 판국에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게 목차를 보면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정말 주옥 같은 이 목차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까지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스테디셀러 자리를 잇는 건데, 합치면 이게 30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0가지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조차도 이건 이제 읽고 또 읽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 30가지를 딱 하나로 압축시켜 놓으면 그 핵심 정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요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내가 나의 이 존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느낌을 얻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요. 비난받는 거 싫어하죠. 그러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경쟁은 왜 해요? 경쟁은 왜 하죠?
상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자기 중요감을 얻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자기 중요감을 얻고 싶은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게 이 인간관계론의 핵심 정수죠. 그리고 그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존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은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중자, 귀중할 중자를 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인간의 자기 중요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그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받게끔 해주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상대가의 상, 중요한의 중, 사람이라는, 그래서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다. 상중사, 상중사, 상중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이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토대에서 시작이 된다면 관계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 겪었던 일. 일단은 상중사를 못한 예,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예는 저희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드실 때 아버지 혼자 커피를 타서 먹는 순간 어머니의 기분이 나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지 못한 거죠. 당연히 커피를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텐데 상대를 중요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상중사를 잊은 예,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상중사를 굉장히 잘한 예인데요. 제 파트너분 중에서 상당히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군산에 오셨는데 저희 본부장님하고 오후 5시에 미팅이 돼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점심때쯤 일찍 오셔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래서 식당이라고 했더니 식당에 딱 오셔가지고 그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후 5시에 어차피 만날 건데 굳이 점심때 와가지고 이렇게 잘 왔다고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관계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